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 역사, 수소차의 역사, 특별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의 역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의 역사까지 좀 살펴봤고 간단하게 5장에서는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구조인데 자동차 구조, 기본 구조가 나오고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연료전지 스택, 제일 핵심인 연료전지 핵심 스택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소 저장 탱크, 고압 탱크죠. 700바, 700기압쯤 되는 수소 탱크, 수소 저장 탱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연료 변환기, 계질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동 모터. 뭐 구동 모터는 앞에서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그 두 가지 DC 두 가지, AC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브러쉬 달린 거는 쓰기가 어려울 거고 주로 이제 AC를 써요. AC에 유도형이 있고 또 동기형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써요. 그래서 구동 모터도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OP 중에서 이제 일렉트릭 BOP라고 해서 주변기기, 전기 쪽 주변기기 중에 핵심이 이제 인버터 또는 컨버터.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는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흘러가니까 DC지, DC, 다이렉트 커런트. 그죠? 근데 모터는 AC를 많이 쓰니까 AC야. 그러면 DC에서 연료전지가 배터리에 DC로 저장된 다음에 모터로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모터는 AC. 그러니까 주종을 이루니까 그 사이에 변환을 해야 되겠지. DC를 AC로. 그걸 인버터라고 하겠지. 인버터는 DC를 AC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AC를 DC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AC를 DC로 바꾸는 걸 컨버터라고 하고, 이건 거꾸로 컨버터 한다고 해서 이제 인버터라고 불러요. 인버스 컨버터쯤 되겠지. 예. 원래 컨버터는 AC를 우리 가정용 집에서 AC를 그 컨버터가 붙어 있어서 DC로 바꾸어서 뭐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기계들을 DC형 그 전기 장치를 쓸 때 뭐가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컨버터. 그 다음에 7 주변 보조기기, 주변 보조기기. 주로 이제 미케니컬 보조기기라고 보면 돼요. 이걸 BOP라고 하는데 BOP, 밸런스 오브 플랜트. 주로 이 화공과 같은 데서 이런 이제 플랜트를 만들 때 그 주변에 부가적인 핵심 장치 주변에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달아서 이게 잘 돌아가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주변 기기. 그래서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는 용어가 이제 공정 이런 쪽에서 용어가 나왔는데 많이 쓰길래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BOP 하면 괜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연료전지, 핵심 연료전지 빼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BOP라고 한다. 주변기기라고 한다. 크게 보면은 미케니컬 BOP가 있고 일렉트릭 BOP가 있겠지. 미케니컬 파트는 이제 수소를 넣어주는 수소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산소를 넣어주는 공기 공급 장치. 그 다음에 물 관리, 열 관리. 이런 것이 이제 미케니컬, 기계적인 BOP고. 그 다음에 뭐 모터, 제어, 배터리 이런 쪽 라인, 전기 쪽 밸런스도 이제 있죠. 일렉트릭 BOP.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그냥 이 용어를 안 쓰기도 하고 또 쓰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케니컬 BOP, 일렉트릭 BOP 나누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BOP는 미케니컬 BOP만 얘기하고 전기 쪽은 그냥 직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인버터, 컨버터, 구동 모터, 배터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가 BOP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게 일렉트릭 BOP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를 얘기하는 건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보조 전원. 요런 이제 자동차 그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고, 이 구조를 잘 설명한 것이 5장 19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저 넥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탱크가 요 뒤쪽에 달려 있어요. 뒤쪽에 이렇게 탱크 3개가 달려 있어. 고압 수소 탱크가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서 여기가 700바, 700기압쯤 되지? 700바 아주 고압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겠지? 고압 용기처럼 잘 만들어. 한 6kg 들어간대요. 2kg, 2kg, 2kg에서 6kg 정도 들어가. 6.3kg 정도. 이게 토탈 6.3kg 정도의 수소가 들어간다. 고압으로 꾹꾹 눌러 담은 거지. 예? 처음에 그 투싼 IX인가 아마 거기는 350바로 했을 거야. 초창기 모델은 이게 절반으로 350바 모델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용기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이 수소 저장 탱크도 타입이 1, 2, 3, 4가 있어요. 유형이. 초창기는 그냥 알루미늄으로 한다거나 스틸로 만들어. 그런데 이제 못 버티니까 그 주변에 그 탄소 섬유, 탄소 강화 섬유로 감아줘요. 그래서 이게 또 타입이 유형이 1, 2, 3, 4 이렇게 3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유형 4 타입 4를 많이 써요. 이건 완전히 이제 탄소 강화, 탄소 섬유로 만들고, 여기는 이제 금속,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나 뭐 스틸, 서스 같은 걸로 하고, 여기는 거기에다가 여기 금속에다가 요거 탄소 섬유 보강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무겁잖아요. 금속은 가벼워야 되니까 탄소 섬유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아서 만든 요걸 이제 주로 쓴다고 해요. 자동차 회사마다 이제 3번을 쓸 건가 4번을 쓸 건가 고려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료전지가 핵심이 이렇게 얹혀 있다고 치면 연료전지 스택으로 수소가 이제 들어가고, 산소가 앞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블로워나 컴프레서로 압을 올려서 대략 여기는 10바 정도, 10바 아래 한 뭐 9.5바 정도, 10바 이하로 해서, 여기는 대기압이니까 이제 거의 10바 가까이 압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압축기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고, 여기는 수소가 700바니까 압력을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는 장치가 쭉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소산소가 만나서 전기가 나오고, 그 나오는 전기를 배터리나 또는 모터로 바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배터리를 거쳤다가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모터로 가려면 여기 인버터가 달려 있어야 되겠네. 여기도 인버터가 달려 있어야 되고, 여기는 DC, 이거 AC니까. 그래서 모터하고 이제 바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계략적인 스케치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조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93페이지 나와 있어요. 주요 부품 상세하게. 기본 구조에 상세하게 주요 부품이 있는데, 주요 부품 페이지 193.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죠. 연료전지를 여러 개 쌓았다고 해서 단위 셀로서의 연료전지를 몇백 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적당히 쌓아가지고 그걸 모듈이라고 하고, 그 모듈을 또 몇 개 모아서 스택이라고 해. 그래서 단위 셀, 모듈, 스택 이렇게 해서 원 스택이면은 뭐 셀이 예를 들어 400개 들어간다. 또는 모듈이 뭐 10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것은 차종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뭐
현대차 넥소 같은 거 한번 살펴보세요. 동영상 보면 다 나와. 동영상에 넥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셀이 몇 개가 모듈 몇 개의 스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걸 여기서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료전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연료전지 스택, 이 스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MEA라고 극판군, 멤브레인하고 일렉트로드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어셈블리 했어. 멤브레인과 그 일렉트로드, 극 뒤에 나오는데, 가장 심플하게 보면 연료전지를 이 세 가지로 나눠보면 멤브레인이 가운데 있고, 멤브레인, 그 다음에 극이 있죠. 여기에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멤브레인하고 일렉트로드, 요게 이제 극판 MEA라고 불러. 여기 MEA. 그 다음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이제 여기에 뭐 일단 양쪽에 이제 분리판이 있고, 분리판, 금속으로 된 이걸 잡아주는 분리판, 그리고 이 분리판에서 이쪽에서는 수소를 넣어주고, 이쪽에서는 산소를 넣어줘서 여기 이 극판, 주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극판을 이제 통과해서 이 극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쪽 극으로. 요 사이에 또 이제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고 해서 가스 확산층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 확산층 여기 있지? GDL. 수소가 주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판을 지나서 이 극까지 잘 확산되도록, 여기 뭐 이게 매트릭스 구조 또는 주로 여기 그 탄소 천 또는 탄소 종이, 예? 탄소 천으로 된 그 가스 디퓨전 레이어가 있는, 실제로는 아주 얇아요. 이거 전체 다 해봐야 굉장히 얇아.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극이 있죠. 전극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지? 전극은 구조가 전에 설명했었는데, 전극 구조, 음극, 양극 다 그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에 촉매가 발라져 있는 거. 네? 네. 탄소 덩어리에 촉매가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GDL을 거쳐서 수소가 분리판을 지나고 가스 확산층을 지나서 전극으로 가서 여기 촉매가 있다. 백금 촉매가 발라져 있고, 촉매 작용으로 비교적 저온인 한 80도씨에서 이제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멤브레인을 타고 양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전자는 이제 도선을 타고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이쪽으로 온다. 양극으로 온다. 이게 전에 했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양극에서 수소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스 확산층을 지나서 잘 확산되도록 해서 양극까지 보내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산소 덩어리에 백금가루. 이쪽이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백금이 훨씬 많이 발라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가 들어오고 O2가 들어와 가지고 이온이 되지. 산소 이온이 되고 여기 수소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돼서 저기 이제 물 빠짐, 또 열도 나니까 열 관리, 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MEA라고 불러요. 멤브레인하고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스 확산층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분리판이 붙어 있다. 맞죠? 예? 분리판, 가스켓.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 가지. 여기 가스층, 가스 뭐라고 돼 있어? 가스 확산층. 가스 디퓨전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분리판, 세퍼레이터, 분리판. 이해됐죠?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수소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수소 저장 장치는 주로 그 탱크 실린더 모양의 이렇게 실린더 모양의 탱크 플러스 이제 밸브 같은 걸로 돼 있겠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탱크 쪽을 한번 봅시다. 탱크를 연료전지 스택 부분은 저 자세한 구조가 216페이지 나와 있어요. 216페이지를 봐. 여기 화면에 잡혔어? 화면? 잡혔죠? 요거 여기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거기 있지? 양극, 음극, 그다음 멤브레인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바이폴러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지지해 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 플로우 채널이 있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쭉 붙이는 거야. 저 아까 요게 한 세트라면 그걸 여러 층을 쭉 붙여요. 그래서 모듈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듈을 또 여러 개 원하는 만큼 하면은 이제 스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기 발생 원리는 전에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탱크 부분도 한번 봅시다. 탱크는 220페이지에 네 가지 종류의 탱크가 이렇게 길쭉한 실린더 모양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가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이제 수소 사회에 가는데 수소 저장 용기가 타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 알루미늄으로 만들든지 스틸로 만들어서 길쭉하게 탱크를 만든다. 타입 2는 이제 똑같이 금속으로 만들고 그 용량만 이제 다르게 설계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금속 플러스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전체를 보강하는 거지. 네 번째는 아예 탄소 섬유 복합재 위주로 만드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게 가볍고 튼튼하니까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하는 이 타입 4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모양이 222페이지 나와 있어. 이렇게 그쵸? 여기 보면 교과서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냥 실린더 모양의 통이야. 통. 그 안에 이제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가 달려 있고 뭐 밸브류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금방 설명한 것은 이 고압 가스 상태로 보관하는 거고 그 외에도 액체 상태로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극저온 장치가 필요하지. 가격이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죠. 네. 그 대신 훨씬 이제 컴팩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 저장 장치 부분 설명을 드렸고 주요 부품에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계질기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고 계질기는 이제 그 발전용 같은 경우에 계질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아예 수소를 통해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런 PM 말고 뭐 다이렉트 메탄올을 쓴다거나 다른 타입을 자동차에 달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이제 에탄올로 가는 자동차 그러면 에탄올을 계질을 해서 수소가 나오는 그 계질기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 대신 고압 가스통이 없어도 되겠지. 액체 에탄올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 보통 지금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건 다 이런 수소통을 쓰니까 계질기가 필요 없는 타입이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6가지 그, 그 수소 연료 전지를 쓸 수 있잖아요. 원리적으로 골라 쓰면 되니까. 그 중에는 계질기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다. 필요 없는 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수한 수소를 아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압, 가스로 보관하려면 고압, 아니면 극저온으로 해서 액체로 보관해야 돼.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냥 상압 정도로 보관할 수 있는 뭐 에탄올이라든가 아니면은 CH4라든가 이런 걸 통에 담고 계질기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질기라는 그 리포머라고 그래요. 리포머를 달아야 되지 추가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이제 컴팩트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FEMFC를 쓰고 계질기가 달려있지 않은 FEMFC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장장치, 그 일렉트릭은 모터 제어기, 인버터, 컨버터, 보조 배터리.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앞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BOP에 해당하는 게 공기 공급, 수소 공급, 열 관리, 물 관리.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뒤에 나오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 5-1의 주요 구성품을 특징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 표 5-1만 잘 이해하시면 주요 구성품을 가장 간략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연료전지 스택, 수소 저장 탱크, 그다음에 연료 변환기. 이건 이제 전기차에 수소 전기차에 잘 쓰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팸 FC 말고 다른 거 쓸 때는 이제 리포머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주변 보조기기 밸런스 오브 플랜트 BOP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미케니컬 BOP만 쭉 소개하고 있지 여기서는. 그다음 아래 구동 모터 제어기 인버터 보조전지 이쪽이 이제 일렉트릭 BOP라고 보면 돼요. 아래쪽 전기 쪽. 여기서는 그냥 BOP는 미케니컬 BOP로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기는 또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